네, 이 시각 현재 평양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의 분수령이 될 첫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45분부터 회담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2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까지 회담이 끝났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이후 북측의 환영 공연을 관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취재진이 실시간으로 평양 상황을 전 세계에 타전하고 있는 메인 프레스센터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앵커. 네,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습니다.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의 첫 번째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과연 어떤 의제가 논의됐는지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떨 것으로 전망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전준영 기자. 네. 지금 이곳 프레스센터에서도 앞서 진행된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분위기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평양 상황이 실시간으로 이게 전달될 때마다 이곳 프레스센터 취재진들은 속보를 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특히 이 평양 순환공항의 화면 그리고 카퍼레이드 화면 이런 새로운 화면들은 이곳 프레스센터 벽면 전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화면이 수신될 때마다 전 세계 취재진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전 세계 이 취재진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하려는 취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곳으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회담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방북단에 포함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문 대통령이 순환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트랩에 내리기 전에 방북 소감을 간단하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육지가 보일 때부터 내릴 때까지 북한 산청과 평양 시내를 쭉 지켜봤다면서 보기에는 전혀 갈라진 땅이라고 느낄 수 없었다. 역시 우리 강산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소회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문 대통령이 본인은 백두산에 가긴 갈 텐데 중국 쪽이 아니라 북쪽을 통해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그동안 계속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가 이 백두산으로 여러 번 초청을 했지만 본인이 했던 말 때문에 늘 사행했었는데 그 말을 괜히 했나 보다 뭐 이런 후회가 들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만큼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일이 어렵고 또 어깨가 무겁다 이런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런 마음으로 정상회담에 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계획대로라면 오늘 공식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후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정된 시간표에 따르면 오늘 정상회담은 오후 5시에 끝나고 5시 반부터 평양 대극장에서 환영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환영 공연은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인데요. 현송원 단장을 대표로 하는 삼지연 관현악단은 남측에서 공연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북측이 자랑하는 새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볼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일단 관람하는 환영 공연은 빛나는 조국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공연 관람 이후에는 만찬이 이어집니다. 북측의 대표적인 국빈급 연회장인데 목랑관에서 문 대통령과 수행원 모두가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만찬은 저녁 6시까지 예정돼 있긴 한데 현지 사정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럼 오늘 진행된 남북 정상 간 회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전의 남북 정상회담에서보다요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북한과 미국 간의 이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도요 중재자 역할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첫날 회담은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1시간 반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청와대는 15분이 지연돼서 45분에 3시 45분에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에 잡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오늘 첫날 정상회담은 종료가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오늘 회담 시작 전에 모두 발언도 했다고 하고요. 앞서 공동 취재단은 회담장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알려지긴 했었는데 실제로는 회담장에 들어가서 이 모두 발언도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 정확한 내용은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잠시 후에 정상회담 관련 화면을 평양에서 송출할 예정인데 그 화면이 들어오면 모두 발언에서 어떤 얘기를 두 정상이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우리 측 같은 경우는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를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중재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회담에서도 아마 그 내용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이번 회담 의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군사적 긴장 종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북미 간의 대화 테이블이 다시 마련되지 않으면 이 남북 관계 개선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같은 다른 의제들도 진전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북미 간의 이 타협, 비핵화를 먼저 요구하는 미국 그리고 종전선언을 먼저 요구하는 북측 이 둘 사이에 타협점을 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문 대통령이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묘안을 제시를 했을지 예. 그리고 김 위원장이 이 중재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기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다만 오늘 회담 상황에서는 아직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오전부터 정상회담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내일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숙소에서 양 정상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은 전해드렸는데 이 회담에 임하면서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이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회담에 누가 임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누가 회담에 참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의제와 그 수준, 논의 수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 배석자는 지난 1차 정상회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오늘 회담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앞서 1차 회담 당시에도 비슷했는데요.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배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북단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 대신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북측 배석자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같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남북 간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 김영철 통전부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이렇게 정보 라인을 통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처음 방북하면서 외교 라인이 가동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게 쏠리긴 했었는데 일단 예. 오늘 첫날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비핵화 관련된 논의 그리고 남북 긴장 완화 방안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선언문이나 합의문이 발표되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방북단의 일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 리설주 여사와 함께 별도의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상회담 시간 동안 김정숙 여사 그리고 수행단은 모두 각각 별도의 일정을 수행을 했는데요. 우선 김정숙 여사는 북한 최대 어린이 종합병원인 아동병원을 방문을 했고요. 예. 또 북측 작곡가 이름을 딴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또 오케스트라 공연도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 일정에는 북측의 리설주 여사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김정숙 여사 일정에 음악종합대학 일정이 포함된 것도 김정숙 여사 그리고 리설주 여사 모두 음악을 공부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음악대학 일정에는 우리 측 특별 수행단인 작곡가 김영섭 씨 그리고 가수 에일리와 지코 씨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이런 일정 외에도요. 정치, 경제, 사회계 인사들도 많은 일정을 소화합니다. 아무래도 이 비핵화를 기반으로 해서요.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정치, 경제, 사회계 인사들도 따로 일정을 소화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장 먼저 특별수행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서 북한의 헌법상 최고 수장인 김영남 위원장을 예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등 정당 대표들은 이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사상 첫 남북 국회회담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경제인들과 공공기업 대표들은 리용남 내각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예. 경제 현안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텐데요. 당장은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이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장래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하는 자리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 오늘은 공식 회담이 진행되고요. 이후에 환영 공연을 관람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만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이제 전해 드릴 텐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측에서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이 만찬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중국과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에 현지 서민들이 즐겨 찾는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메뉴를 이 서민들이 즐겨 먹는 메뉴를 골랐는데 유타오 그리고 두유를 드셨다고 하고요. 예. 베트남에서는 쌀국수를 메뉴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이 식사가 전부 아침 식사였습니다. 때문에 소수의 수행원만 데리고 단촐하게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만찬입니다. 대규모 수행단과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과연 서민을 이용하는 식당에서 만찬을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식당들을 살펴보면 일단 최근에 문을 연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나 아니면 유람선인 대동강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 성사될지는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서민이 즐겨 찾는 식당에서 실제로 만찬이 진행이 된다면 문 대통령이 북한 현지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평양 시민들은 어느 식당을 자주 찾는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예. 자, 그건 이제 내일 되면 알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일정이 참 촘촘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만큼 여러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일 텐데 이번 회담에 기대되는 어떤 성과를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방문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과를 예단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북 특사도 이미 다녀오면서 상당한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미리. 그리고 동맹인 미국과도 사전에 조율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열심히 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결국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미 간에 어떤 이 타협점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타협안이 마련이 된다면 그 자체가 어떤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뭐 DMZ 감시 초소를 철수하고 또 JSA 비무장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견이 빚어졌던 부분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 문제입니다. 예, 서해 평화수역을 그렇죠. 어떤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이견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도 만약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밖에 뭐 철도 연결 그리고 산림 협력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대북 제재 이후에 구체적인 남북 경협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뭐 이루어졌겠지만 당장 구체화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예.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이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 해소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느냐 여기에 이번 회담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평양 상황은 어떤지 이제 곧 브리핑을 통해서 또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이 평양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면 브리핑으로 이제 취재진들 알려지기 때문에 그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정말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번 정상회담에서 풍성한 결실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였습니다.